자, 이렇게 원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원자라는 건 1900년 전까지는 이제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기본 입자다. 얘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 여겨졌어요. 100년 전까지는.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원자가 사실 분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원자라는 걸 쪼개면 전하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하라는 게 뭐냐면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이에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 정전기 현상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주변에 전기 물질이 있다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머리를 이렇게 비비거나 뭐 옷 털옷 같은 거 입고 옷 벗고 나면 막 머리가 이상하게 막 달라붙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전기 현상은 옛날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찰됐을 때 이 정전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찰된 물질들이 막 달라붙거나 밀어내네. 이 정전기 현상이 일어나네. 이 자석이랑 너무 비슷한 겁니다. 자석도 달라붙고 밀어내고 하는데 정전기도 달라붙고 밀어내네. 그래서 N극, S극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서로 반대되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물질은 뭐라고 부르냐면 전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전기 물질을 전하라고 불러요. 하는 한자로 멜하예요. 가방을 매다 뭐 이런 것처럼 전기를 메고 있는 어떤 물질이다 해서 전하라고 합니다. 멜하라는 한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애는 양전하, 마이너스 물질을 마이너스 전하라고 부를 거고 그걸 음전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서로 다른 물질은 달라붙습니다.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네는 서로가 서로에게 달라붙어요. 서로 같은 애는 밀어내요.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서로 멀어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이 전하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인 정체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1911년에 원자, 우리가 이렇게 원자라고 했던 게 그냥 이런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까보면 안에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런 플러스 전과 마이너스 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들의 구조라는 걸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갱이가 아니었다. 바로 원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양성을 띤 입자다 해서 양성자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렇게 플러스를 띤 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핵을 구성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양성자들과 그리고 양성자들은 플러스니까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얘네가 붙어 있나 봤더니 접착제 역할을 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바로 이 중성자가 양성자 사이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핵 중심이 아니라 원자의 바깥쪽에는 핵의 바깥에 있는 쪽에는 마이너스를 띤 전자라는 게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업 때 봤었는데 정전기 현상도 이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내 마우스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풍선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털옷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들은 사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를 이렇게 비비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훔쳐올 수 있어요. 털옷이 갖고 있던 마이너스를 쓱 떼보면 어떻게 된다? 이제 풍선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더 많아졌죠. 털옷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가 줄어서 플러스가 더 많아졌죠. 그럼 얘는 플러스를 띤 털옷이 된 거고 풍선은 마이너스를 띤 풍선이 된 거라 서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달라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전기 물질이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전기 물질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의 기본 입자인 원자 안에 이렇게 풀막을 띤 입자들이 더 작은 원자보다 더 작은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들이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입자인 양성자에 대해 한 번만 더 자세히 알아보면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고 그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의 종류를 결정해요. 어떤 원자가 있을 때 양성자가 한 개 있는지 두 개 있는지 또는 세 개 있는지 몇 개 있냐에 따라 그 원자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한 개 있으면 걔는 수소라고 불러요. 양성자가 2개면 헬륨이고 3개면 리튬,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들의 종류를 결정하는 게 바로 플러스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뭐냐면 방금 봤지만 이 마이너스를 띈 전자들은 굉장히 쉽게 떨어져 나가요. 비비기만 해도. 그런데 플러스를 띈 원자핵은 아주 단단하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쉽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전자들은 바로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그리고 위치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는 기본적으로 뭐다? 중성이에요. 중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다는 얘기야. 숫자로 따지면 만약에 플러스가 3이고 즉 양성자가 3개 있고 전자가 3개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더하면 몇이에요? 0이 되잖아요. 숫자로 따졌을 때 이 전하의 값이 0이 된다 하면은 그걸 중성이라고 합니다. 원자는 기본적으로 항상 중성이에요. 그리고 이 중성을 띠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잖아요. 전기적인 어떤 성질이 드러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전기 현상이 마구 일어나지 않잖아요. 가끔 어쩌다 보면 일어나는 게 전기 현상이잖아요. 정전기가 매일매일 일어나지는 않듯이 막 항상 뭐 뭔가를 비비거나 무언가 했을 때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왜냐면 원자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전기적인 현상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중성일 때는. 즉 원자라는 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늘 똑같다는 건 아니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다 하면은 중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야 양성자의 개수가 종류를 결정한다고? 그러면 이 양성자의 개수와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면 그 양성자의 개수로 번호를 매겨서 우리 원자들을 구분하면 개꿀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양성자가 1개면 넌 수소야. 양성자가 2개면 넌 헬륨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양성자가 2개네. 그럼 너는 헬륨이고 번호를 매깁니다. 너는 2번 원자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성자 1개면 1번 원자, 2개면 2번 원자. 뭐 그러면 뭐 19번 원자가 있다 하면 너는 양성자가 19개구나.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이제 수소, 헬륨 이런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지만 1번 원자, 2번 원자, 3번 원자, 4번 원자 쭉쭉쭉 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원자 번호를 매겨보니까 규칙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원자의 번호를 매겨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규칙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 바로 원자 번호가 8, 18, 32씩 차이 나면은 성질이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수소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 2번 원자 헬륨은 10번 원자인 뭐 네온과 성질이 비슷하다. 그리고 18번 원자인 아르곤. 그러니까 얘네 셋이 다 성질이 비슷한데 플러스 8, 플러스 8. 번호가 8번씩 차이 나면 와 성질이 비슷하네. 신기하다. 그리고 18번 원자는 이제 8, 18, 30이라고 했잖아. 이번에 18이 차이 나는 36번이랑 또 18이 차이 나는 54번 원자랑 또 성질이 비슷해. 그러니까 2번, 10번, 18번, 36번, 54가 다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 번호가 8, 18, 32씩 차이 나는 원자들이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 성질이 비슷한 원자들을 한 줄에 쭈르르륵 배치를 하면 우리가 한눈에 좀 알아보기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표가 바로 주기율표예요. 이렇게 끔찍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한 줄에 이렇게 세로의 수소는 예외로 수소는 아니에요. 수소 빼고 나머지 얘네들이 이렇게 한 줄에 있는 이유가 뭐다?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뭐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얘네가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 얘네가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 그래서 번호 순으로 1, 2, 3, 4, 5 쭉쭉쭉쭉쭉 그냥 정리를 한 걸 넘어서 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한 줄에 오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이 표를 주기율표라고 해요. 그래서 세로 줄에 있는 애들, 얘네들
얘네들은 다 성질이 어떻다? 비슷한 애들이야. 그래서 이 세로줄을 뭐라고 부른다? 족이라 불러요. 그래서 1족, 2족, 3족 있죠. 우리가 가족, 민족, 부족 이 족이 한자로 뭔가 뭐였더라? 잠깐만. 결애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애족. 한자로 결애족이다. 그래서 뭔가 공통점을 갖고 뭔가 묶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들어가죠. 가족, 민족, 부족. 이런 단어에 쓰인 그 족을 여기에다가도 쓴 거예요. 이 원자들도 가족 같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린 가족이야.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기율표의 그 주기. 이 주기라는 게 뭐냐면 8, 18씩 차이 나는 원자들이 세로줄에 주르르륵 오게 하려면 가로로 줄줄이 원자들을 반복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19 다음에 19 다음에 18 차이 나는 37이 오게 하려면 여기 18개를 두루루룩 쓰고 그 다음에 툭 튀어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주기적으로 어떤 반복되니까 이 주기 이 말을 따와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합니다. 자, 주기는 성질이 비슷한 거랑 비슷하진 않아요. 성질이 비슷한 건 요 세로줄 족이야 족. 가로는 그냥 이 세로에 비슷한 성질이 온 애들이 놓여질 수 있도록 그냥 일렬로 쓴 거기 때문에 같은 주기끼리는 성질이 비슷하다거나 뭐 이런 특징은 없습니다.